좋아요. 판사가 되면요. 여러분들 너무 덥죠? 그쵸? 판사들도 정말 덥게 일하고 있어요. 판사가 돼서 좋은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남의 중요한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분쟁이 제대로 해결이 돼서 분쟁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조금 느껴요. 판사라는 직업, 제가 덥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월급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 일하는 것도 항상 힘들게 야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보람,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어요. 별로 안 좋죠. 네, 여당인데 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우리 큰딸한테 아빠처럼 판사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큰딸이 펄쩍 뛰면서 엄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시는데 맨날 집에도 못 들어오고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한테 힘든 일을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판사가 참 힘들게 일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고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일들 중에서도 보람이 많지 않은 일이 있고 보람이 많은 일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힘든데 큰 보람이 있는 일이 있고 큰 보람이 없는 일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보람이 좀 적은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른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고 정말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판사가 힘들지만 보람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질문이 많네. 우리 친구 아까 있으니까 우리 옆에 친구 한번 할까? 그 피의자들은요 다 좀 나쁘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 정말 어려운 말을 쓰네. 피의자라는 사람은 아직 죄가 있는 걸로 확정된 사람은 아니지만 죄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해요. 의심할 때 의자를 써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나쁘게 생겼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중범죄자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판사님들도 눈빛을 보면 조금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나쁘게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전에 19세기에 럼브로드라는 사람이 생리적 범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학문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학문이 뭐 그렇게 크게 격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항상 흉악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한 번쯤은 관용을 베풀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형사재판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두 다 흉악하거나 정말 무섭거나 그렇진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당한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 죄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위 이웃 사람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었는데 그 슈퍼에서 초코파이 하나 훔쳐온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요? 속으로는 안 그래요?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슈퍼에서 문방구에서 뭐 하나 훔쳐온 적 있는 사람? 말 안 하네. 역시 테리가 사실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판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 가서 하나 훔쳐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너는 진짜 중범죄자야, 너는 정말 처음부터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라고 주위에서 막 그랬다면 정말 판사님도 범죄자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욕심들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거든요. 남의 것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 주위 사람들이 용서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 슈퍼 아줌마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물론 저를 용서해 주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갔지만 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제가 나는 범죄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용서받아서 다시 새로운 따뜻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판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범죄자가 있더라도 정말 흉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무서워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용서를 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판사님은 생각해요. 자, 아까 친구 재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사실 아까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헷갈릴 때, 너무 잘 모르겠을 때. 하지만 판사들은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판결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증거 법칙이라든가, 객관적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원되긴 하지만 판사로서 결론을 잘 내리기가 힘들 때,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거 정말 알기 힘들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사람들 말만 있을 때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것만으로 판단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판결을 잘 못 내릴 때. 자, 우리 친구 하나 더. 만약에 그 범죄자한테 유죄를 선고할 때는 어떤 기분이세요? 멋지다. 정말 심오한 질문이다, 우리 친구. 정말 그때는 판사님은 아직 사형을 선고해 본 적은 없어요. 무기징역 같은 거는 선고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그 유죄를 선고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내린 형벌을 잘 수용을 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다음에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내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을 참여를 많이 시켰을까, 이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생각을 해요. 피해자들은 저 사람이 형무소, 교도소 간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벌을 내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거는 범죄자를 교화 개선을 시켜서 빨리 사회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응고형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죄자한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복수를 하게 되면 이건 끝없는 그냥 싸움이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 같은 판사들이 대신해서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철학적인 관점을 잘 조화를 시켜서 판결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유죄 판결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친구들. 잠깐만, 한 번 더 이야기 안 할 친구. 친구. 판사일을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 제일 뿌듯했던 순간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판사님이 이제 판사 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 많은 뿌듯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사건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정말 저분이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법리적으로, 기존의 법리로는 저분이 이기기가 조금 힘든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위해서 판사님이 시간을 많이 내서 꾸준히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해주고, 그 권리구제해준 그 결과가 2심도 인정이 되고 3심도 인정이 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법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법리가 전부 다 인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규칙이 되었을 때. 자, 또 우리 친구. 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건의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빨리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많아봤자 5년. 물론 범죄자가 안 잡히면 장기미제라 그래가지고 10년, 15년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가 누군지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판만 10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는 이제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사건들,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건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상당히 빨리 잡아오고 빨리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조금 빠른 걸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제도도 좀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판사님 재판은 다 해봤죠.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은 안 해봤다. 가사재판은 이름 바꾸는 건 했는데 부모님들 사이에 이혼 문제라든가 혼인 문제라든가 이런 재판은 안 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 그때 재판을 하시면서 가장 컸던 형벌은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판사님은 아직 사형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센 형이거든요. 무거운 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형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있어요. 판사님은 무기징역까지 해봤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빨리 됐네. 제가 근데 이렇게 판사와의 대화를 대법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질문이 안 나왔어요. 판사 월급이 얼마예요?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네. 판사 월급을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고 너희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사가 될 때 돈 너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대법원 방문해주셔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꼭 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사가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판사님을 기억하고 판사가 한번 되어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대법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